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방금 전 영상에 이어서 비보존 2편 기업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비보존의 개요에 대한 부분을 주로 살펴봤었죠. 어떤 관계사가 있고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주요 제품의 개발 현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VVZ149 주사제가 있겠죠. 개요는 펄스테인 클래스 신약이고 비마약성 비엔세이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진통제입니다. 강력한 진통 효과와 안전성, 즉 뚜렷한 부작용과 중독성이 없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 진통제 시장에서 1차 치료제 퍼스트 라인 세라피로 사용되어서 오피로이드를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기전은 중추와 말초에서 동시에 이중적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된 통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 데지그네이션으로 FDA의 심속 심사 제도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고 여러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임상 3상 결과는 복부 성형술에 대한 거고요.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실패했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3상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 임상 2 비상 결과는 무지외반증 수술로 유의한 통증 감소가 있었지만 환자 수가 적어서 통증 면적 합에서는 유의성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임상 3B가 시작됐고 무지외반증 수술이고요. 2020년 6월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임상 3상으로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높게끔 임상을 설계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복부 성형술이 남았죠.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성장 전략은 무지외반증 3상과 함께 복부 성형술 임상 3상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임상 재개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업화 준비도 지속 진행 중이고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논의도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오타네요. 글로벌 제약사와 제형 확장 파이프라인입니다. 크게 이제 VVZ149 주사제, 수술 후 통증, 그리고 주사제 신경병증성 통증, 그리고 외용제, 근근막 통증, 경구제,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에는 그러니까 주사제랑 경구제 두 가지가 있고 수술 후 통증에는 주사제가 있고 근근막 통증에는 외용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임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다뤘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현재 임상 개발 과정 중이고 임상에 소요될 의약품은 전량 외부 수주를 통해 조달 중이다. 임상 및 시판용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경영상 주요 계약입니다.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고 VVZ149 외용제에 대해서 KPM테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고요. 계약 체결 일자는 2017년 3월 27일입니다. 계약 종료는 독점 판매권 만료 해의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총 계약금은 이게 100만원일 거예요. 단위가 130억이고 그 다음에 10억 원을 수치했다고 합니다. 진행 단계는 1상과 2A상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VVZ149 주사제, 수술 후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에 들어가고요.
연구 시작일은 둘 다 나란히 2008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미국에서 임상 3상 그리고 임상 1B, 2A상이 종료되었습니다. 승인일은 19년과 15년이고요. 당분기 두 번째 임상 3상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신경변성 통증에 대해서는 연구자 임상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됐다가 또 중단됐죠. 그리고 무지해반증 수술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근근막 통증에 대한 외용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1 그리고 2A상 진행 중이고 승인일은 2019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KPM테크에. 이제 주사제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보존 149, VZ149 주사제입니다. 구분은 합성 신약이고요. 적응증은 수술 후 통증과 신경변증성 통증입니다. 작용 기전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초와 말초에서 동시에 이중적으로 작용을 한다. 제품 특성은 First in Class 비마약성 진통제이고요. 오피오이드 대체를 목표로 마약성 진통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 경과는 수술 후 통증과 신경변증성 통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술 후 통증은 복부 성형술 그리고 무지외반증이고요. 무지외반증은 미국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복부 성형술은 미국 임상 3상 완료 후 새로운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상 3상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감이 너무 이렇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그때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3상을 준비 중인 겁니다. 그리고 신경변증성 통증에 대해서는 미국 연구자 임상 1, 2상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은 복부 성형술 두 번째 임상 3상 그리고 오픈라벨 세이프티 스터디 3상 진행 계획이라고 해요. 일정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경쟁 제품은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품목으로 VBZ149 외용제가 있습니다. KPM테크의 기술 이전한 그 외용제입니다. 근근막 통증 제어가 목표고요. 임상적으로 입증된 VBZ149의 OHTEA 억제를 통한 말초에서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말초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초 통증의 제어. 제품 특성은 이중 타깃이고 퍼스트 인 클래스고 증상 완화용 국소 통증 치료제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식약처 임상 1B, 2A상 종료가 되었고요. 2020년 하반기에 임상 결과 데이터 분석 완료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소 적용 제형으로 된 통증 치료제는 대부분 NSAID가 계열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진통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으면 효과가 적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결국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마약성 그리고 비NSAID성 약물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시장이 넓다고 해요. 거의 10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관련 뉴스 모음입니다. 관련 뉴스를 모으는 이유는 이 위에 있는 내용이 반기보고서이기 때문에 살짝 그 기준 일자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뉴스를 보는 겁니다. 2019년 7월 18일 비보존 신약 후보 물질 전임상 진입 VBZ-N2C1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구용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로 상업화가 될 예정이다. 2020년 일상 진입 계획이다. 이건 너무 이제 두루뭉술, 아직은 막 와닿지 않고요. 2019년 12월 24일 비보존 임상 실패 쇼크에 관련주 급락. 복부 성형술 미국 임상 3A상 결과가 12시간 통증 면적합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 2020년 상반기에 엄지 건막류 3B상과 새로운 디자인 복부 성형술 3B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2020년 1월 13일 기사입니다.
비보존, 오피란제린 1차 치료제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아까 1차 치료제라고 나왔었죠. 퍼스트 라인 테라피라고 나왔었는데 1차 치료제 등재를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엄지건망류 임상 3상 이거에 대해서 4에서 5월경 첫 환자 등록 후 연말까지 탑라인 결과 공개를 목표로 하겠다. 이 대표의 말은 올해 말까지 엄지건망류 및 복부 성형술 임상 3상에 박차를 가해 2020년을 무한한 기회로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1월 20일경에 첫 번째 환자가 생겼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이 대표 루미마이크로 오피란제린 한중 임상 추진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고요. 루미와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임상 3상 실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사업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한다. 제약사업부를 신설하고 박홍진 부사장을 영입한다. 최우선 사업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오피란제린 임상 3상을 진행하고 향후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채널로 이용할 예정이다. 임상의약품 자체 제약사업부 산하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 임상의약품을. 그 다음 2020년 6월 26일 기사입니다. 오피란제린 미국 임상 3상 투약 개시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26일 오전 엄지건망류 절제술 환자 대상으로 첫 환자 투여가 이루어져 3상이 공식 시작됐다. 10월 말까지 300명에 대한 투여를 마치고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초 탑라인 결과를 목표로 하겠다. 지난해 11월 이 비상 환자 수가 적어서 통증 면접 캅 지표가 미충족됐고 이번 임상은 정교하게 수정했다. 이도현 대표 전신 투여 약물로 오피란제린만큼 반복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 예는 없었다. 복부 성형술 임상 3상은 개시 시점을 놓고 고민 중이다. 신경변성 통증과 약물 중독 관련 후보 물질 전임상 독성 시험 진행을 예정이다. 내년 4분기에 일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오피란제린과 같은 기존의 약물이고 올해 전임상 독성 시험을 시작할 것이다. 오피란제린과 추가 진통제 후보 물질까지 성공 시 비보존은 향후 적어도 30년 이상 전 세계 시장이 석권이 가능하다. 바이오벤처로부터 기술 이전을 하거나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거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3일 기사입니다. 루미마이크로의 오피란제린 주사제 실시권을 이전 계약을 맺었다. 루미마이크로와 오피란제린 주사제 실시권 이전 계약을 맺었다. 주제는 한국 내 독점 실시권 계약 체결이고요. 계약금 20억 그리고 마일스톤까지 포함해서 총 110억 규모의 계약입니다. 판매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또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보존의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그동안 이런 시간을 좀 제가 못 가졌던 이유는 자료가 좀 많아요. 자료가 좀 많고 용어 같은 경우에도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못 다뤘었는데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장이 이렇게 열리지도 않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하나씩 알아보는 과정에서 비보존을 한번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1, 2편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일 금요일 비보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